네, 안녕하세요. 요트 레이싱 룰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룰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어스턴, 클리어 어헤드, 오버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보트가 같은 태그로 범주 시 한 보트의 맨 끝에서 횡직각으로 그은 선보다 상대 보트가 뒤에 있는 경우 이 뒤에 있는 배를 클리어 어스턴,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배를 클리어 어헤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항로권을 갖고 있는 권리정은 이 클리어 어헤드 보트입니다. 그리고 피권리정은 클리어 어스턴 보트입니다. 그 말은 이 항로권을 갖고 있는 배의 경로를 이 뒤쪽에 있는 클리어 어스턴 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트도 클리어 어헤드 또는 클리어 어스턴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아닌 경우에 이 두 보트는 오버랩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보트를 보겠습니다. 세 보트의 경우 그림에서 각 보트의 스턴 부분에서 이렇게 횡직선을 그으면 회색 보트와 보라색 보트가 오버랩이 된 상태고요. 보라색 보트와 흰색 보트도 오버랩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회색 보트와 하얀색 보트도 오버랩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보트 세 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보트의 경우에도 횡직선을 그으면 먼저 회색 보트와 보라색 보트는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라색 보트와 흰색 보트도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치상 가운데에 이 두 배 사이에 보라색 보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색 보트와 흰색 보트는 클리어 어헤드, 클리어 어스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택으로 범주하는 두 보트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택의 보트들인 경우에는 두 보트 사이에 규칙 18이 적용되는 경우와 찬바람으로부터 90도 이하로 90도를 넘어서 범주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스턴의 횡직각을 그어서 두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오버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규칙 18은 룰 18은 마크 존에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마크 존에서는 반대택인 경우에라도 이렇게 횡직각을 그었을 때 겹쳐진다면 오버랩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클리어 어스턴, 어헤드, 오버랩이라는 용어는 요트 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keep clear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룰상 항로에 대한 권리를 가진 배인 권리정을 어떤 특정 상황에서 피권리정이 keep clear 해주어야 한다라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이 keep clear 해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로권 보트가 피하기 위한 동작 없이 코스를 범주할 경우 피권리정은 권리정을 keep clear 해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가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경우 항로권 보트가 곧바로 접촉 없이 양방향 어느 곳으로도 코스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만 keep clear 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랩의 경우는 이렇게 클리어 어스턴과 어헤드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 오버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권리정은 풍하에 있는 이 배가 권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권리정인 풍상정에 있는 이 피권리정은 권리정이 어느 방향으로, 물론 이쪽도 상관없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접촉 없이 경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 피권리정은 권리정을 keep clear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용어 keep clear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룰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keep clear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리워드, 윈워드라는 용어입니다. 보트가 풍상,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범주하는 경우
리워드는 한글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인 풍하라는 의미이고요. 윈워드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인 풍상이라는 의미로 한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에서 이 배를 보겠습니다. 이 배는 지금 그냥 보트의 상태를 봤을 때 이쪽이 포트 사이드, 이쪽이 스타보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포트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배는 포트 방향으로 범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쪽,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 흘러서 가는 쪽, 이쪽을 리워드라고 부릅니다. 풍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범주하던 배가 풍축으로 배를 돌린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이 배가 이 포지션이 되기 전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쪽이 윈워드 그리고 이쪽이 리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풍상,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범주할 때 불어오는 쪽을 윈워드, 불어가는 쪽을 리워드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풍하로 이렇게 뒷바람을 받으면서 범주할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세일이 나가 있는 쪽을 리워드라고 부릅니다. 리워드. 지금 나가 있는 쪽을 리워드라고 부르고 반대 방향을 윈워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리워드, 윈워드, 여기서는 여기가 리워드, 여기가 윈워드.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른 배가 없이 그냥 보트가 혼자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이 윈워드인지 어느 쪽이 리워드인지 배가 혼자 있을 때에 어느 쪽 사이드의 명칭을 한쪽 사이드의 명칭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렇게 같은 택의 두 보트가 범주할 때에는 그리고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 배의 풍하 쪽에 있는 배가 리워드 보트가 됩니다. 리워드 보트, 풍하 보트가 되고요. 이 배에 상대되어 있는 상대 보트는 풍상 보트, 윈워드 보트가 됩니다. 그래서 윈워드에 있는 배가 리워드에 있는 배가 이런 식으로 룰을 설명할 때 그 용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패칭이라는 용어입니다. 택을 변경하지 않고 태킹을 하지 않고 마크의 풍상을 정해진 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트는 현재 마크로 패칭하고 있다라고 용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포커스입니다. 이 용어는 가장 주관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용어는 경기규칙 17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정의 한번 읽어보면 프로포커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규칙에 언급되는 다른 보트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피니시하기 위한 범주 경로를 프로포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이전에는 프로포코스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아직 스타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기 위한 범주 경로라서 스타트 이전에는 프로포코스가 없습니다. 자, 프로포코스의 이해를 위해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보트는 지금 현재 피니시를 하기 위해 범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두 배가 오버랩이 되지 않았고 뒤에 있는 배가 클리어 어스턴 그리고 앞에 있는 배가 클리어 어헤드입니다. 이 경우의 권리정은 앞에 있는 클리어 어헤드에 있는 이 흰색 보트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회색 보트가 스피드를 올려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워드인 보트가 권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 보트는 이 보트의 경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킵 클리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보트가 리워드인 회색 보트가 코스를 변경을 하며 피권리정인 풍상보트, 윈워드 보트는 권리정인 풍하보트를 킵 클리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클리어 어스턴 어헤드 상태에서 리워드 보트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 이 배는 프로포코스 이상 럽 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칙이 룰 17입니다. 프로포코스 이상 럽 칠 수 없다는 룰 17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색 배의 프로포코스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포커스는 다른 배가 없다는 가정하에 가장 빨리 피니쉬할 수 있는 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보트의 프로포커스는 이 흰색 배가 있든 없든 가장 빨리 피니쉬하기 위한 코스이기 때문에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보트는 자기가 권리정이 되었지만 자기의 프로포커스 이상으로 이렇게 럽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보트는 룰 17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두 보트가 피니시 마크를 향해 범주하다가 회색 보트가 뒤에서 오버랩이 되었고 리워드 권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보트인 회색 보트를 피권리정인 흰색 보트는 킵 클리어 해주어야 하지만 룰 17이 적용되어 회색 보트는 프로포커스 이상으로 럽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한 무리의 요트가 있는 보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회색 보트의 프로포커스는 어디일까요? 이 배가 흰색 보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가 빨리 피니시를 하기 위해서 럽을 쳐서 스피드를 올려서 다시 자이빙을 해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 배의 프로포커스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색 보트의 프로포커스는 이렇게 러핑해서 가는 코스가 되므로 이 경우 흰색 보트는 회색 보트를 킵 클리어 해주어야 하며 이 회색 보트는 룰 17이든 어떤 규칙도 위배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를 설명할 때 가장 주관적이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다양한 시합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의 프로포커스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색 보트가 룰 17을 위배한 것이 되고요. 프로포커스 이상 럽을 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프로포커스 자체가 이제 이 배들을 지나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도 위배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룸은 뱃사람다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종하는 동안 보트가 제2장, 룰이죠. 룰의 제2장과 30일의 규칙, 접촉에 따른 규칙입니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 현 상황에서 필요한 공간을 룸이라고 합니다. 룰상에서 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칙과 접촉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준수하기 위한 공간을 포함한 현 상황에서 필요한 공간을 룸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크입니다. 마크는 세일링 세칙에서 보트가 정해진 쪽으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는 물체 및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둘러싸인 스타트 라인 또는 피니시 라인이 시작되는 경기위원회의 배를 마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크와 룸이 합쳐진 마크룸인데요. 마크룸은 마크의 정해진 쪽으로 보트가 지나가는 데 필요한 자리를 말합니다. 마크로 가까이 범주하는 것이 그 보트의 프로포커스일 경우에 마크로 범주할 수 있는 자리 또는 범주하기 위해 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리를 마크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기 마크가 보이고요. 여기 지금 범주하고 있는 회색 보트가 보입니다. 이것은 존이라는 용어는 마크에 가까운 보트의 세척 길이 이내에 있는 마크 주변의 수역을 존이라고 합니다. 세척 길이, 한 척, 두 척, 세척 길이만큼의 이 구역을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칙 18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 존에 대한 규칙 룰이 있는데요. 그 존의 구역을 마크에 가까이 있는 배의 세척 길이 이내의 수역을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크에 가까이 있는 배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면 이 배를 기준으로 마크 존이 이렇게 세척 길이의 길이만큼 마크 존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크기가 다른 보트가 마크에 접근 중이라면, 크기가 다른 보트들이 마크에 접근 중이라면 이때의 존은 마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트의 세척 길이만큼의 크기가 존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의 룰에 적용되는 존의 크기는 이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요 두루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릴 것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잘 쉽게 되도록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세일링 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